자, DC 유나이티드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일단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 네, 표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오늘 따지면은 뭐 이제 오후 경기, 안 그러면 이제 뭐 해외 축구, 뭐 이제 뭐 미축, 오늘로 따지면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시카고 상대로 홈에서 7대1 대패를 좀 당한 이후부터 이제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떨어진 페이스를 여전히 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DC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DC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역시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현재 5경기 연속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원정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애틀란타의 그런 좀 리그 원정 경기 좀 득실을 좀 따져봤을 때는 이제 뭐 5득점, 이제 22실점 정도로 굉장히 좀 불균형한 그런 이제 좀 득실 비율을 많이 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득실이 많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득실 비율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현재 좀 원정 애틀란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DC 유나이티드와 이제 원정 애틀란타 모두 이제 최근 좀 득점력이 좀 좋진 않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두 팀 다 수비가 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좀 불안정한 좀 수비로 인해 되려 이제 뭐 양 팀 다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좀 뽑아내면서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모두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그런 애틀란타보다는 DC 유나이티드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DC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원정 애틀란타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더 이제 고려를 해서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DC 유나이티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DC 유나이티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난 그럼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몽레알 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자, 일단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어느 정도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홈에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홈 경기에서 뉴욕시티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오랜만에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를 만든 그런 좀 몽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클럽 월드컵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16강까지 좀 올라가면서 이제 나름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였지만 16강에서 이제 파리 상대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맥없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챔스 이제 우승팀인 이제 파리와의 그런 큰 체급차는 좀 당해낼 수 없었던 그런 좀 클럽 월드컵에서의 좀 인터 마이애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는 이제 16강에서 좀 떨어진 후에 이제 리그 경기를 이제 좀 처음으로 좀 갖는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대체로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느리면서 이제 좀 뒷공간을 좀 잘 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좀 몽레알 좀 상대로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잘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는 뭐 평소와 같이 이제 뭐 메시를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이제 좀 메시 주도하에 이제 좀 공격을 좀 잘 좀 풀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몽레알의 수비를 잘 공략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클럽 월드컵 경기를 좀 많이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른 후 6일 쉬고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이제 크게 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클럽 월드컵이 이제 미국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좀 이동 거리에 따른 피로 누적도 이제 생각보다는 더 좀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약간 뭐 체력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좀 우려는 크게 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현재 뭐 이제 체력이나 뭐 컨디션적인 이슈만 뭐 크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뭐 몽레알 상대로 뭐 인터 마이애미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터 마이애미 승점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 승에 3.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대 이제 LAFC. 자, 일단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이제 괜찮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홈에서는 거의 좀 끈끈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이제 패배가 잘 없는 그런 오스틴이고, 특히 좀 홈에서의 그런 좀 수비 조직력이 좀 생각보다는 꽤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좀 안정감도 좀 큰 그런 좀 오스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LA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클럽 월드컵에 출전을 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이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이제 맥없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밴쿠버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저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좀 LAFC로 지금 뭐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LAFC가 점유율은 뭐 비교적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LAFC의 그런 중원 장악력이 그리 좀 좋지는 않고, 그리고 뭐 경기 운영 능력도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지금 LAFC를 봤을 때는 이제 현재 홈 오스틴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LAFC의 공격 전개가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측면에서 막히는 경우가 좀 많을 만큼 측면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뭐 초중반에 이제 LAFC가 뭐 공격에서 이제 해결을 좀 못한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오스틴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가는 식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번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LFC가 뭐 점유율은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뭐 오스틴이 지금 홈에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이긴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오스틴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LAFC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 및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여거는 오스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스틴 FC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슈빌 대 필라델피아. 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이제 핵심 코어인 이제 바리보와 이제 설리반이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만큼 이제 온전한 제 라인업을 좀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좀 필라델피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내슈빌이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공격이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지면서 득점력이 좀 많이 향상되었고, 이런 부분이 성적 향상으로까지 지금 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좀 내슈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역시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승승장구했지만 직전 경기 콜럼버스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콜럼버스전에서는 최근 경기 중 가장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을 만큼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런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영향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내슈빌이나 이제 필라델피아 모두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양 팀 다 압박 강도가 좀 높을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양 팀 다 이제 압박으로 인한 공간 허용이 이제 많이 좀 빈번해지면서 상대팀한테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허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플레이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이제 뭐 두 팀 다 뭐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득점 기회가 자주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필라델피아보다는 뭐 내슈빌의 뭐 공격 전개가 더 이제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리보 그리고 설리반과 같은 그런 좀 핵심 코어들 몇몇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필라델피아의 그런 좀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내슈빌이 그래도 홈에서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뭐 전력적인 이슈와 더불어 뭐 현재 뭐 흐름이나 뭐 경기력 모두 이제 내슈빌이 더 나은 편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슈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슈빌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내슈빌 승에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이고 대 휴스턴. 이하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물결표. 아이고, 이한님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이제 유튜브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일단은 네, 후원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잠시만요. K리그랑 그리고 이제 J리그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 관련된 조합부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야님. 자, 일단은 이제 샌디에고 FC 대 이제 휴스턴 경기. 자, 일단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준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샌디에고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 또한 물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최근 좀 샌디에고로 봤을 때 일단 이제 드레이어와 이제 엘로스키가 동시에 좀 터지면서 공격이 확 살아났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공격이 좀 확 살아났다 보니까 팀 내 이제 경기력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간 기조를 현재까지도 잘 좀 이어가고 있는 좀 샌디에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는 좀 끊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최근 좀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가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는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최근 좀 실점률도 어느 정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연패를 좀 끊기 전만 해도 이제 3경기 연속 3실점을 좀 했을 만큼 이제 최근 좀 대체로 좀 수비가 좀 크게 흔들렸던 그런 휴스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두 팀 다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현재 뭐 중원 장악력이나 뭐 경기 운영 능력은 이제 샌디에고가 더 뛰어나고, 그리고 지금 뭐 공수 방면 모두 휴스턴보다는 샌디에고가 더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그래도 잘 살려서 이제 샌디에고가 이제 홈에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휴스턴이 역습에 좀 대체로 좀 취약하고,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해 이제 실점 위험을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공격이 좀 물오른 샌디에고를 휴스턴이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좀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샌디에고가 더 좀 기대치가 크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샌디에고의 좀 좋은 득점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샌디에고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밴쿠버가 이제 갤럭시 상대로 좀 졌기 때문에 이제 샌디에고가 이제 오롯이 지금 뭐 1위를 지금 이제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1위를 더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좀 신생팀인데 비해 혹시나 이제 좀 최고의 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좀 샌디에고 그런 약간 흐름이 좀 이번 경기에서도 잘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네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샌디에고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샌디에고 승에 이제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샬럿 대 이제 올랜도 시티. 자, 확실히 지금 샬럿 입장에서는 자아가 빠진 게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올랜도 시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배당이 좀 빠져나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올랜도의 좀 최근 페이스가 뭐 그리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홈 샬럿은 뭐 어떤 팀이 지금 와도 상대하기는 굉장히 좀 껄끄럽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그래도 요거는 샬럿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샬럿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샬럿 프랜승의 뭐 고배당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대 이제 뉴잉글랜드. 물론 이제 상대 전적 봤을 때는 이제 포틀랜드가 뉴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뭐 최근 좀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뉴잉글랜드의 그런 좀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좋지는 않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더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홈 포틀랜드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포틀랜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네.
안 그러면 어느반을 본다고 하면은 영어 5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너스 대 레드불스. 네, 요거는 저는 홈 세너스가 상대라고 해도 레드불스 프랭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3.5는 좀 높지 않나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